임사체험을 아십니까? 임사체험은 사고나 질병 따위로 의학적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겪은 죽음 너머 세계에 대한 체험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9일간의 영혼 여행은 임사체험 후 완전히 달라진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샨티 출판에서 펴냈고요. 추밀한 옹김. 저자는 앙케 에베르츠입니다. 앙케는 2009년 9월 28일 벽난로에 불을 붙이다 온몸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죽음을 감지한 순간 그녀는 불길에 저항하길 멈추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후 빛의 존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도자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의식 너머의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유난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떠난 뒤에 그 특이한 중립 상태가 아주 편안했다. 나중에야 나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몸에서 나와 이 지상계를 떠나기 전 일종의 준비 단계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었다. 나는 우주의식에 다가가면 갈수록 이곳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떤 생각이든 떠올리자마자 그 생각 속에 담긴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났다. 질문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모든 답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감정들은 거기에 없었다. 어떤 감정도 그 포괄적인 인식 앞에서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미묘한 차원에서는 그 무엇도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였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탱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태.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알고 있던 시간 개념도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났다. 무언가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순간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었다. 나는 매료되었다.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감지하고는 있었지만 내 의식을 이 영역으로 확장할수록 그곳에 존재하는 복잡한 동시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내 영혼의 진동과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는 건 몰랐다. 착각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살면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이다. 우리 인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현실과 거의 관계가 없다. 우리는 우리 몸을 단단한 물질로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보며 그것이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며 견고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삶을 본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의 연결, 우리가 하나임은 보지 못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착각이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오해가 전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우리 세계관의 바탕이 되었다. 지금의 나에게 이것은 마치 양손에 부드러운 모래를 거머쥐고는 그것이 전체 사막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 인간은 3차원 진동 주파수에 의해 시공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우리는 시간의 한 지점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모두 화면에서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며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분리의 착각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전체 그림을 온전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다차원적인 의식의 장이다. 우리 영혼은 모든 것을 동시에, 그러니까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나는 영혼을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영혼이 나온 근원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직접 경험했다. 영혼은 시공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으면서도 시공간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 우리 의식의 근원이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혼 안에 전생의 경험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영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더 상위의 길을 알고 있으며 이번 생의 계획과 이 삶에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리고 그 극복에 필요한 해결책도 이미 가지고 있다. 내가 그의 에너지 진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그는 제일 먼저 나의 과거를 보여주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더 많은 사건들, 상황들이 눈앞으로 차례차례 흘러갔다. 별 의미 없어 보였던 사건들도 더 크고 더 높은 그림에서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영역에서는 그것들 사이의 연결관계가 분명히 보였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홀로 뚝 떨어져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정말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나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한 일들에 깊은 의미가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내가 불안해하며 교실에 앉아 있는 장면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무서웠고 새로운 환경에 주눅이 들어 그저 도망치고만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꾹 참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나이가 들어서도 주기적으로 반복되었고 화재 사고 직전 내가 무력감을 느꼈을 때는 그 느낌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던가.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말이다. 이제 나는 그 연결관계를 이해했고 내 삶과 내 존재의 의미를 아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내가 의식을 점점 더 확장해 나아가자 빛으로 가득한 나의 동행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언뜻 서로 관련이 없고 개별적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 사이의 복잡한 연결관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경험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거듭 강조하며 알려주었다. 믿을 수 없이 복잡한 상관관계들이 너무도 분명히 이해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돌이켜봐도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빛의 존재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역할을 보여주며 커다란 기쁨을 느끼는 듯 했다. 그는 내 남편이나 아이들의 과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의 과제까지 보여주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을 맡은 인생 영화의 아주 훌륭한 조연들이었다.
나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조율되었음을 알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모든 것이 서로 잘 들어맞았고 의미가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랬다. 진정한 영혼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미한지 깨닫게 된 것이 더없이 좋았고 나의 시각은 엄청 넓어졌다. 우리가 더 높은 영혼의 수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특히 더 큰 깨달음이 왔다. 분리는 없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나온 하나라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 이제 내가 겪은 사고와 빛의 존재와의 만남이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도 분명해 보였다. 그 계획을 내가 아직 다 알 수 없다고 해도 말이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다시는 무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모두 착각이다. 우리와 가깝거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와 있으며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은 예외 없이 우리의 발전을 돕는 것들이며 자기 발견이라는 커다란 보물이 담겨 있는 아주 멋진 선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상연하는 데 기쁨을 느끼는 연기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감독이며 함께 의논해서 각자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든다. 우리는 비극도 쓰고 희극도 쓰고 러브씬과 액션씬도 삽입하며 이 모든 것을 극적으로 만들어 맛을 더한다. 누구나 자신의 시나리오에서는 주역을 맡고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한 조역을 맡는다. 하지만 아무도 늘 같은 역할을 맡지는 않는다. 그것은 지루한 데다 장기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함께 정교한 계획을 세운다. 이런 연결을 알기 전까지 또 내 인생의 드라마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계획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 자신과 내 삶의 상황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늘 나를 외부 환경의 희생자로 느꼈다. 하지만 부모님과 내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 사랑으로 함께 이런 역할들을 맡기로 하고 온갖 도전이 있는 인생 게임에 뛰어들었음을 이해하자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과의 싸움이 그 즉시 끝났고 나는 완전한 수용의 상태가 되었다. 나는 내면에서 느껴졌던 모든 저항이 사실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깨달았다. 부모님이 나에게 유전자, 사랑, 지혜, 안목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전 과제들도 함께 주었음을 알고 나니 그 끝없던 압박감이 사라졌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어려운 드라마에 몰입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좌절, 세상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의도였고 또한 나의 의도였다. 나는 바로 그런 경험이 필요했고 나 스스로 이번 생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부모님은 단지 그런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조력자들이었다. 동시에 나 자신도 그들의 인생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았고 이건 역시 내 시야를 확장시켜 주었다.
압박, 구속, 두려움에 대한 나의 반항도 부모님에게 무수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 나의 행동도 부모님에게 완벽했고 부모님도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완벽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큰 사랑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며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정을 해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부모님과 화해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화해이기도 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더 높은 질서를 따른다는 사실에 나는 몹시 놀랐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율된 계획에 따라 일어났고 나는 언제나 나에게 완벽한 장소에 있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해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을 위한 상당히 정교한 계획과 전략을 짰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또 등장했다. 나는 인간의 몸으로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는데 내가 선택한 83년이라는 인생 안에 그 모든 소망을 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어떤 타협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급진적인 경험과 극단적인 도전, 커다란 행운을 모두 원했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것을 모두 이번 생에서 경험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다른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나의 야심찬 계획에는 현재의 부모님이 가장 적합했다. 부모님도 극한의 삶을 살고자 했으므로 자신들의 의도에 도움이 될 아이를 원했다. 그렇게 우리는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만의 창의적인 인생 계획을 함께 세웠다. 각자를 위한 핵심 사항들을 분명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두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각자만의 속도로 갈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우연은 없다. 우리의 관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리에게 나쁜 일은 없으며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한 가지 점이 특히 중요했다.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이 극단적인 게임에서 길을 잃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모든 경험과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든 상관없이 인생의 중간 단계에서 한 번은 깨어나라는 결정적인 알람을 듣도록 만들어 두었다. 나는 늦어도 그 시점에는 깨어나고 싶었다. 그때까지 설령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 결정적인 알람이 울리면 길을 찾게 될 터였다. 이 책은 그렇게 내가 계획해둔 알람에 관한 것이다. 죽음이라는 특별한 경험, 그리고 나를 영혼의 영역으로 데리고 가 모든 것을 가르쳐준 그 이름 없는 빛의 존재. 이 모두가 내가 미리 계획해둔 것이었다. 나는 지금 그 깨어나라는 알람이 더할 수 없이 감사하다. 그 알람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에게 제공된 모든 경위와 가능성을 이 정도까지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무력감과 절망 속에 빠져 길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태어난 뒤 첫 몇 해 동안 뭐든 다 알고 싶어서 온갖 것에 의욕적으로 덤벼드는 꼬마 앙케의 모습에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꼬마 앙케는 알고 싶은 게 정말 많았다. 모든 것에 열려 있었지만 자신에게 특히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본능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린 앙케의 타고난 가벼움과 호기심과 유쾌함은 정말이지 전염성이 있었다. 내가 이번 생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자 했다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어린 내가 두 가지 가능한 길 중 언제나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서 매우 의아했다. 내 인생의 시작을 함께 했던 열린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고 나는 막다른 골목에서 다음 막다른 골목으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몰아갔다. 그러면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회의가 갈수록 커졌고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가볍지가 않았다. 이내 나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외로움과 과부하 상태가 내 타고난 가벼움을 완전히 밀어낸 것 같았다.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변한 걸까? 열린 마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내 영혼과의 연결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빛의 동행자는 나로 하여금 어떤 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그것은 나의 밝고 섬세한 에너지장을 둥글게 둘러싼 채로 점점 두꺼워지는 어두운 막이었다. 그것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고치 같았는데 내가 영혼의 고향과의 연결을 점점 끊게 된 것이 그것 때문인 듯했다. 나는 놀라 할 말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것에 매료되기도 했다. 그 순간 내가 왜 그렇게 계속 고립감을 느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고치가 정확히 어떻게 나의 단절을 태어날 때에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던 영혼의 영역과의 단절을 불러왔는지 그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고치는 내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수록, 그러니까 부모와 학교 선생님들의 기준에 나를 맞출수록 더 두꺼워지고 어두워졌다.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한 감수성도 잃어갔다. 그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자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어가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상을 주기는커녕 죄책감으로 자신을 처벌했다. 그렇게 나는 원래의 나를 점점 잃어갔고 그러자 기쁨도 차츰 사라졌다. 나는 세상의 나를 꿰맞추고 복종했으며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숨기 시작했다. 고치는 항상 나와 동행하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듯 했다. 나는 그 가엾은 작은 아이를 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다. 저게 정말 나였나?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그리고 가차없이 파괴할 수 있을까? 자신을 세상에 맞추고 세상에 순응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부인한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도 수시로 심판하고 재단했다. 나는 타고난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내 안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떤 일에서든 비난을 쏟아부었다. 나는 내 삶이 비난과 질책에 대한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는 것도 보았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오로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를 가장 많이 비난하고 가장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겉으로는 내가 항상 사랑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싸움은
내 안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나 자신을 심판했을까? 그 모든 경험에 내 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몸에 주의를 기울이자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내 세포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몸은 내 삶의 증인이었다. 모든 비난과 질책이 내 몸의 특정 부위들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내 몸에 너무 단단히 자리하고 있어서 마치 크고 검은 돌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내 몸은 외로움과 두려움, 내 삶에 대한 저항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수술실에서 몸속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내 몸이 왜 그렇게 무겁고 답답하고 참기 어려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 몸은 어둡고 슬프고 너무나 지쳐 보였다. 그런데 내 삶을 통틀어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에워싸고 있던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장은 언제나 그대로 있었다. 빛의 강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내가 살아오는 내내 늘 나를 채워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그 빛의 장이 있었기에 나는 내가 알아차리기만 했다면 언제든 내 진정한 본성을 기억할 수도 있었다. 나를 에워싼 그 빛의 장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섬세한 빗줄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빗줄기들을 통해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나아가 내 영혼의 고향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연결이었다.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도 사는 내내 나는 바깥에서 사랑과 지지를 구했을 뿐, 나 자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스스로에게 어떻게 그렇게도 무지할 수 있었을까? 당신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존재인지 안다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무엇이 우리의 본질인지 잊어버렸고, 우리가 모든 영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그곳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지금까지의 내 삶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통해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왜 그렇게 쉬지 않고 힘든 역할을 떠맡으려 했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는지도 이해했다. 빛의 존재가 나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그 어둡고 답답한 고치가 그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고치의 기능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나자 나는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을 왜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만 찾았는지도 이해했다. 그것은 그 사랑이 밖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잘못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 밖이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고치의 바깥 영역을 의미했다. 내 고치는 빛의 통과가 불가능한 필터처럼 보였다. 그것은 흔히 에고 혹은 망각의 베일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보호막 같았다. 우리는 이 고치 없이는 외로움,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을 인식할 기회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슬프고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우리 본성의 주된 특성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들은 거의 모두 불가능해진다. 절대로.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편하게 사는 것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인생이 편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얻기 힘들 테니 말이다. 그것도 이제 나는 알고 있다. 빛의 존재가 보여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수많은 삶을 통해 나는 이제 태어나는 이유가 언제나 경험하기 위함임을 알았다. 감정을 통한 경험, 생각을 통한 경험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도 오직 고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때까지 내가 배운 것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존재들이지만 삶이라는 여정을 떠나면서 그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다. 그것은 근원과의 단절을 통해서 그리고 감정과 생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존재, 즉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 혹은 파괴적인 경험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본성과 분리된 것에 그 모든 경험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하지만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다양한 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동으로 열리고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질이었던 것을 점차 기억하게 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왔다고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말이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든 그것은 모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것도 당신과 분리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파괴될 수 없으며 확고부동한 당신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 당신은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그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서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저자 앙케 에베르츠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꼭 자신처럼 죽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나에게로 나아가는 8가지 황금 열쇠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책과 함께 보내주신 메모의 글귀가 좋아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의 독자로서 이 책을 읽는 동안 부디 행복하고 또 작게라도 얻는 것이 있길, 어느 한 문장이라도 의식을, 가슴을 깨우는 인생의 알람이 되길 바라봅니다.